자, 12강에는 흐름 문제거든. 그지? 얘들아, 흐름 문제야, 흐름 문제. 흐름 문제는 무슨 문제라 그랬지? 앞뒤 문맥에서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해서 내가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흐름 문제는 주제 문제입니다. 그지?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주제를 빨리 잡으셔야 돼. 빨리 캐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제랑 다른 지문을 찾는 거예요. 주제랑 부합하지 않는 지문을 찾는 거다. 주제랑 다르다라는 게 어쨌든 뭐 소재가 좀 많이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내용과 반대되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그거기 때문에 주제를 이야기를 해줘야 주제를 잡고 나머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래서 주제는 보통 앞부분에 거의 다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한 1번, 2번 정도까지 거의 다 나와. 그지? 보기 선지 1번, 2번까지 쓰면서 주제를 이야기를 할 거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답은 3번 이후 한 4번, 5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죠. 그죠? 4번, 5번 정도가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겠지. 앞에 주제를 이야기해주고 이 주제랑 부합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3번 정도까지만 가도 굉장히 빨리 나온 거고 사실은.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볼게요. In ancient times, 뭐 고대에 travel across the oceans, 이제 뭐 바다를 이렇게 건네는 travel 여행은 was a dangerous business. 뭐 위험한 일이었대요. 위험한 사업이었대요. 고대에 바다를 건너서 지금도 뭐 바다 건너서 뭐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그죠? 뭐 기본적으로 배를 아무나 타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 배멀미 있으면 진짜 배멀미 혹시 해본 사람 있나요? 아직 차멀미랑은 좀 비교가 안 돼. 차멀미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나 원래 멀미가 없었는 사람인데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푸켓을 갔었는데 얼마나 좋을 때잖아. 인생에서 제일 좋을 때거든. 그때가. 신혼여행 가서 푸켓에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1시간 남짓 어디 들어가서 진짜 아름다운 섬을 간대. 오케이. 부부 마음을 안고 이제 지금 이제 같이 사는 사람과 갔죠. 내가 배멀미가 진짜 좀 심하게 온 거야. 진짜 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팔이 막 이렇게 마비가 됐구나 내가. 그 전날 먹은 음식을 막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독성 있는 뭔가를 먹었다. 난 지금 독성 있는 걸 먹고 결혼식 해서 첫 여행을 와서 난 괜찮은 척을 계속 했거든 와이프한테. 괜찮아. 근데 막 식은땀이 나고 이미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닌 거야. 이렇게 질려가지고. 근데 내가 괜찮아 했는데 양쪽 팔이 내 팔이 아닌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멀미인데 속이 미식거리는 것과 함께 막 약간 징거리는 약간 그런 것과 함께 내 팔이 안 움직이더라고. 나는 그래서 멀미가 아니라 이거는 그 전날 먹은 어떤 거기가 어디요? 태국이잖아요. 그죠? 푸켓이니까. 이 동남아에서 먹은 음식이 잘못됐다. 나 지금 독에 지금 중독됐다. 그래서 내가 내 머릿속에서는 이거를 병원에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배를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안가에 와서는 완전 떡실신했지.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이렇게 안에 걸 다 토해내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지다. 어쨌든 굉장히 심하거든. 배는요 could not navigate far from the soul.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해안에서 멀리 항해할 수가 없었대. 왜? 바다는 위험한 곳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겠지. They traveled slowly. 그것들이 그 배가 천천히 아주 작은 sails 하면 돛이잖아요. 세모 모양 그죠? 돛을 가지고 달았고요. Cross of slaves. 뭐 그때 당시 고대니까 선원들이 그냥 직원들이 아니겠지, 그죠? 노예의 선원들이 되겠죠. At the oars. 뭐 이제 오랑 노잖아, 그죠? 노를 젓는 선원들이 아주 이제 천천히 다녔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지도가, 이제 배 항해 지도가 있겠죠, 그죠? 이게 월풀이니까 막 되게 형편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제 갖추어진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저조한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교대 문명이 were land based.
그래서 이제 랜드 베이스드니까 육지에 기반을 뒀단 말이에요. 육지에. And sent their armies. 그들은 이제 육군을 보냈죠. 군대를 보냈죠. Navy 하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army 하면 육군이고요. Navy 하면은 해군이잖아요. 해군. 그죠? 해군이 아니라 어디 이 육군을 into battle 전투에다가 보냈다. 그게 일반적이지 사실. 자, only a few cultures. 그리고 이제 뭐 오직 몇 개의 a few입니다. a few. 조금 있는 몇 개라는 뜻의 문화들. 예를 들어 가지고 페르키아인들 그죠? in eastern 메디테리안. 뭐 이제 그 지중해잖아.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 페르키아. 지중해는 굉장히 큰 바다죠. 그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근처에 있는 그 페르키아인들인 해상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예전부터. 이런 문화를 좀 제외하고 이 말이에요. 오직 이런 문화들만 또는 이제 Greeks sail between their many islands. 그 이제 자신들의 많은 섬 사이를 항해하는 이 그리스인들. 뭐 요 정도만 이런 문화들만. 그다음 동사자리죠. developed 동사자리입니다. significant sea-based culture.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나라들만 뭔가 이제 바다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다, 개발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심지어 뭐 계속 같은 이야기 쭉 이어지죠.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무관한 문장은 빠졌습니다. 흐름에 관련 없는 건 빠졌고, 심지어 seafaring cultures, 뭔가 해상 문화도 뭐와 같은 아까 위에서 나왔던 페르키아인들과 같은 해상 문화 어떤 이 사람들이냐면 had the first descent map. descent 자체가 괜찮은 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이 정도는 그래도 해상 문화를 가졌다 그랬는데 괜찮은 해상 문화 가졌으니까 괜찮은 나름대로 괜찮은 지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진 이런 페르키아인들도 이 말이야 had no way 어떤 뭐 방식이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 of determining their east-west longitude 뭐 알죠 그죠 뭐 위도 경도 할 때 뭐 경도의 의미인데 뭐 지도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나누면 위도 경도 이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서 경도를 측정해가지고 그다음에 precisely 요 determining하고 positioning하고 연결되는 병렬 구조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위치를 on those map 그 지도 위에다가 positioning 막 이렇게 뭐랄까 표시하는 그죠? 그런 것들은 방법이 없었대. 그 정도까지는 기술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들도. 자, 그 다음 문장이 사실 이렇게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었습니다. 지도 만드는 목적은 어떤 조절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빠졌었고요. 이거 빼주면 될 거고. 그러므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잖아. 이때 그들이 누구냐면 이 페니키아인들 같은 그죠? 이런 사람들은 sailed only short distances.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도 뭐다? 짧은 거리만 항해를 했죠. 연안에서 떨어져 있는. 그리고 cross the shoreline whenever 자리 뭐 마지막에 요거 하나 또 봐주시고요. 뭐 가능하면 언제든지 이 정도겠지. 그죠? whenever possible. 가능하면 언제든지 해안선 가까이에서 항해했다. 이 정도 개념이에요. 오케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the wording. word 하면 말이잖아. 말, 단어. 뭐 말하는 것 이렇게 할까요? positive, natural, 뭔가 좀 긍정적인. 그다음 중립적인. 그다음 또 부정적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긍정적인 거고 얘가 중립이고 얘가 중립이면 긍정, 부정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런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피드백은 여기까지네. should be tailored. 자, 지금 동사로 쓰여졌는데 tailor 하면 뭐야? 그 뭐 재단사잖아. 재단사. 그지? 딱 맞추는 거. 바지 같은 거, 단 같은 거 딱 맞추고 하는 사람들. tailor 하면 뭐야? 맞춰줘야 된다. 이거 지금 수동태로 쓰여졌지? 맞춰줘야 됩니다. to the ability. 어떤 그런 능력의 수준이에요. and personality of the student. 학생의 뭐 이 말하고 하고 싶은 거겠지. 학생의 어떤 그런 성격. 그러니까 이제 능력치라든지 학생 성격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이고 또는 뭐 중립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어쨌든 피드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달라야 된다 하잖아. 뭐 주제 다 나왔잖아요. 주제 다 나왔잖아. 얘한테 똑같은 테스트를 했어? 똑같은 뭐 어떤 상황을 설명했어? 얘한테 설명한 거, 얘한테 설명한 거, 얘한테 설명한 거 달라야 된다 이 말이야. 왜냐 애들이 다르니까. 학습에 있어서도. 자, tutors tend to. 어쨌든 간에 이제 교사는 뭐 reluctant 하면 요 단어 알아둬야 되죠. 그치?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to give negative feedback. 부정적인 피드백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이분은 심지어 이럴 때도 학생들이 이제 contributions are incorrect. 이 어떤 기여도 같은 것들이 수행 같은 것이 incorrect. 맞지 않을 때도 사실 맞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또 이제 너무 부정적인 피드백 안 좋잖아. 사실 뭐 좋은 게 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번에 잘하면 돼 이러면 넘어간단 말이야. 사실 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알파벳도 몰라, 수능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뭐 그 넘어갔나? 그러니까 읽기도 잘 안 돼 사실은. 그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저는 올해 수능을 치겠습니다 수특 들으러 앉아왔어. 근데 이제 뭐 쌤이 어쨌든 간에 뒷보고 나서 아 그래 뭐 용기를 준다고, 그래 다음 시간에 어쨌든 간에 알파벳 철자별로 읽기를 좀 바로 연습을 그냥 해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 부정적인 피드백을 안 줬단 말이야. 사실 그러면 그 학생한테 오히려 너무 뭐 수능 날짜를 있는데 그지? 올해 11월이 수능이 아닐 수도 있겠죠. 걔한테는 내년이나 후내년이 돼야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좀 학생별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다, 그지? They tend to be polite. 그들은 polite, 뭔가 좀 예의를 차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 교사들은 앞에 있는 tutors를 이야기하는 거 있지? 뭐보다 rather than giving face threatening feedback. 막 이렇게 요 threatening 하면 막 이 위협을 주는 거잖아요. 얼굴에다가 위협을 주는 거. 얼굴이라는 페이스가 얼굴이라는 표현이잖아. 우리는 직면하다 여기까지 알면은 그나마 좀 나왔고, 그치? 체면 정도까지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이게 엄청 높은 거야. 체면, 알겠지? 여기서는 체면을 위협하는 이 정도의 개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체면을 손상하는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는 막 예의를 차리는 경향이 있다고. 어떤 이 체면을 차리는 피드백이냐면 run the risk of lowering the student's confidence. 학생의 자신감을 낮추는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야. 야, 니네 씨 고3이 읽기도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리 딩딩당 딩당 너무 옛날 거가 어제 뭐 하여튼 초등학교 어디 가가지고 좀 배우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은 어쨌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겠지.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피드백을 안 주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 자, 드멜로와 그 다음에 그래서 씨는 had reported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That students, 학생들인데 지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배운다. STEM 뭔지 알죠? 그죠? 요겁니다. 그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약간 좀 이과적인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배운다. 지식 수준이 낮은 애들은 이런 토픽들을 배웁니다. 더 잘 배운대요. With supportive, impulsive feedback을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지지해주는 막 이렇게 막 뭡니까 그런 공감적인 그런 피드백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know material is difficult. 뭐 이제 그 자료가 어렵다는 걸 나도 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많이 틀리더라. You can get this. 네가 이것을 계속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거. 그냥 좀 좋은 말들이잖아. 공감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누구한테? low knowledge 하는 학생들한테는. 자, 근데 then with a short clear 뭐 이것보다 unemotional 반대적인 개념이겠죠, 그죠? 좀 이 정서적이지 않은 피드백. 야, 그거 틀렸어.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정도의 개념인 거죠.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가 이제 뭐 흐름 문제였고요. 요 사이에 뭐 학습의 환경에 뭐 영향이 있니 없니 뭐 다른 소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대조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뭐에 대조적인데 아까는 low knowledge였어요. 이번에는 high knowledge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조적으로 해서 바로 연결돼야 된다고. 지식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actually showed 실질적으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더 낮은 학습을 from these empathetic short responses. 그렇지, 이러한 약간 공감적인 짧은 그런 이제 반응에서는 좀 더 낮은 학습을 보여준대. 오히려 얘네들은 아마도 뭐 때문에 they appear artificial or patronize 하면은 뭐 원래 patronize 하면은 후원하다 뭐 후원자 이런 의미잖아. 맞나? 그죠? 후원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후원하다 요때의 의미는 patronizing이 그냥 막 도와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또 안 맞아. 그게 아니라 깔보다의 의미거든. 깔보다. 그죠? 여기서는 뭐야? 일부러 막 artificial, 인공적인, 일부러 꾸미는 거야.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일부러 꾸미거나 막 깔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아는데 다음번에 잘할 거야. 뭐 이렇게 말이 도움이 안 된다. 얘네들한테. 자, 학생 조금 정리해 볼게. 학생 수준별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준별로 피드백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지식 수준이 이럴 수 있잖아요. 로우 할 수도 있고 하이 할 수도 있어요. 맞지? 로우 하면 어떻게 하란 이야기야? 공감의 피드백을 많이 주란 이야기고요. 하이 하면 어떻단 말이에요? 공감의 피드백을 많이 주기보다는 오히려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줘라는 이야기거든. 됐나요? 여기 지금 정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제 잡아주시고. 자, once again.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주제에 대한 재진술이야. 주제에 대한 재진술. 제일 대부분 important 중요하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주제예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intelligent adaptation of the short feedback to the learner. 이 학생에 따라서 짧은 피드백을 이렇게 지능적으로 적용하는 지능적인 적용은 중요하다. 학생에 따라서.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편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3번 질문. prejudice. 편견은 하면서 어쨌든 소재 벌써 나왔어. 소재. 편견은 종종 informs 알려줍니다. unjust discrimination. 뭔가 좀 이렇게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맞잖아, 그죠? 편견 좋은 거 아니잖아요. 편견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건데. 자, 그래서 뭐에도 불구하고 it must be acknowledged. 자, 그것이 인정되어야 돼. 뭐 이때 있으면 가져오겠다, 그죠? 뭔가가 인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가 데디아의 진주어가 there can be positive prejudice. 긍정적인 편견 toward a particular group. 특정한 그룹을 향한 긍정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되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집단에 긍정적인 편견이 뭐가 있을까? 긍정적인 편견? 뭐 예를 들어서 경상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진짜 잘생겼더라. 자, 뭘 끄떡이냐? 예를 들어서 왜 그 학교는 그렇게 다 잘생겼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성화여고는 와, 애들이 진짜 이쁘고 착하더라. 말도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지? 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편견, 그래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 어디 다니니? 성화여고요. 아, 착하고 예쁘겠네? 이거 편견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게 뭐 긍정적인 편견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요. It is more frequently defined. 뭔가가 더 자주 정의가 됩니다. 수동태죠. As holding 막 이렇게 갖는 것이요. 동명사군데 약간 부정적인 거, 적대적인 hostile 알아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negative 뭐 같은 단어겠죠, 그죠? 뭔가 좀 적대적인, 부정적인 그런 태도 toward individuals. 어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오로지 on a basis of their group members. 요거 이제 뭐 요렇게 삽입구가 되겠죠. 오로지 그 그룹의 멤버라는 그런 기초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어떤 메리트보다는 이렇게 가지는 것이 more frequently defined, 더 정의가 많이 된다. 이게 기본적인 편견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편견이 are based on 뭐 이렇게 근거로 하는 거죠. perceived threat, 인지된 위협. 뭐 말이 어렵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편견이다. 뭐 좋지 않은 거다. 이 정도의 개념이고요. 인지된 위협을 근거로 하는데 그게 사회적인 거든 문화적인 거든 뭐 신체적이든 경제적이든 간에 어떤 각 집단에 의해서 제기되는 이 포스트가 인지된 위협을 꾸며주는 PP형태예요. 그죠? 요 중간에 요거는 이제 삽입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 거고, 사회적이든 뭐든 간에 각 집단이 제기하는 포즈 제기하다의 의미잖아. 그런 인지된 위협을 편견이라는 것이 근거로 한다고. 그쵸? 자, 그래서 hence 그래서 또는 이 때문에 이 정도의 개념이죠. 그러므로 older people and disabled people. 자, 편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긍정적일 수도 있고 뭐 보통 부정적인 건데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 정도의 개념인데
더 나이 많은 사람, 뭐 이제 노인들이겠죠, 그죠? 노인들과 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may be perceived as less threatening, 좀 이렇게 덜 위협적이다라고 인지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약간 뭐 노인들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may experience 경험할 수도 있는데 what could be seen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을요, 뭐로써 여기 이제 뭐 중요한 단어죠, 그죠? 호스의 반대말인데 benevolent 약간 호의적인 이 말이에요. benevolent, prejudice 약간 호의적인 편견으로 보일 수 있는 것, based on kindly intent, 뭔가 좀 친절한 의도에 근거하는 이 호의적인 편견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간 부당한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편견에 대한 개념인데 부당함,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친절할 수 있다라는, 그죠? 기본적으로 약간 좀 호의적인 편견이라는 개념도 있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말이면서 그러나 this can be experienced 이것이 경험될 수가 있는데 뭐로써 아까 patronize 아까 한 문장에서 나왔네, 그죠? 후원자 patronize인데 근데 이게 뭔가 깔보다의 의미 있었잖아,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생생되다, 깔보다. 그 다음에 비슷한 의미겠죠, demeaning 비하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사람들한테 to the person 뭔가 좀 이렇게 그것을 subjected 하는 사람들, PP 형태 앞에 있는 사람들 꾸며줍니다. 그것을 subject 피실험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받는, 그죠? 피실험되는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것 자체가 뭐가 호의적인 편견 자체가 좀 불편하시니까 제가 뭐 해드릴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 하나의 생생되고 비하하는 것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편견도 호의적인 편견 자체도 안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뭐 좀 나이 많다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줄 서고 있다가 먼저 하시죠. 이것도 편견이란 말이야. 나이 많다고 그래서 같이 좀 줄 서고 기다리고 할 수도 있는데도 물론 뭐 어떤 상황적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심지어 겉보기에 apparently mild benevolent 이 약간 좀 mild하면 온순한 순한 이런 뜻이잖아요. 가벼운 그런 이제 호의적인 형태의 편견이 can translate into attitude 어떤 그런 태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데디아로 negatively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죠. detriment and prospect of such group 그런 집단의 어떤 그런 처우라든지 prospect 성공 전망이라든지 이런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태도로 해석될 수도 있겠더라. 편견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부당함의 기본이고 호의적인 것도 있지만 그 호의적인 것 자체도 사실은 뭐 되게 좋은 개념은 아니더라. 뭐 이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넘어갈게. 디지털 저널리즘 4번입니다. 4번. 디지털 저널리즘 들어봤나요? 뭐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 그죠? 디지털 저널리즘, 디지털이고 저널리즘, 약간 좀 현대적인 저널리즘, 약간 이런 거 아니겠나?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요것은 소재 다 나온 거야. 첫 번째 디지털 저널리즘이 소재구나. is a difficult concept이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define precisely 뭔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니까 it can mean different things.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different people. 뭔가 이제 그 다른 사람마다 이 말이겠죠, 그죠? 다른 사람마다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야 디지털 저널리즘 뭐야?라고 했을 때 좀 아는 사람들도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좀 개념이 좀 어렵다. 뭐 그 정도고. 그래서 그 용어는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용어는 juxtaposition. 뭐 요거 자체가 뭐냐면 그 일렬로 가는 거, 병치라고 그러죠. 일렬로 쭉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old and new concept. 그러니까 바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개념에 대한 병치이다. 같이 가는 개념이다. 요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주제죠. 디지털 저널리즘 어려운 개념이야. 근데 왜 어렵냐면 이것은 약간 오래된 거 옛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의 그 혼합된 개념이니까 조금 더 구체화 시키긴 했어. 이 정도로 맞지? 자 그래서 저널리즘은 as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저널리즘은 in the West 서양에서 알고 있는 저널리즘은 goes back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요. at least 적어도 2 millennia. 자 2000년이잖아, 그죠? 2000년 전으로 올라가죠. 어디냐면 with appearance of 이건 뭐야? 악타
디우라, 악타 디우르나라고 하는데 뭐 daily event. 그러니까 이 굉장히 고대 2000년 전에 악타 디우르나라고 하는 뭔가 이 저널리즘 같은 게 있었대. 그죠? 요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개념은 없다 그래. 남아있는 어떤 건 없고요. 그냥 요 정도의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들만 남아있다 그래요. 남아있는 실제적인 건 없고요. 그러니까 악타 디우르나라는 게 요렇게 뭐 어떤 광장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런 광장 같은 게 있잖아, 스퀘어에. 이 광장에다가 이 돌 같은데, 나무 같은 데다가 막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어떤 로마 이 왕의 어떤 뭐 행보라든지 뭐 중요한 사실들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있잖아 이거. 뭐예요? 방 써붙인다 그러잖아. 그죠? 이건 뭔데? 그러니까 신문의 조상격인 거지. 그지? 신문의 조상격. 이걸 거의 매일매일 막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뭐 어떤 소식이 있나라고 보는. 이게 이제 고대의 악타디우르라라고 하는 뭐 그 저널리즘의 조상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요게 official test of general interest. 그러니까 이제 공식 문서래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일반 대중의 general interest 관심의 공식 문서다. 손으로 쓰여진 거고요. PP 형태. and publicly posted. 그리고 이제 뭡니까? 공개적으로 제시된 언제? 고대 로마에서 during the time of Julius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 동안에 이제 고대 로마에서 있었던 서양에서 지금 서양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서양의 이제 신문의 제일 기원 초기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저널리즘이잖아. 이때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이거라고. 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옛날 거 아니야? 저널리즘은? 옛날부터 매일매일 뭔가 보고하고 뭐 하려고 했던 게 저널리즘인데요. 이 말이에요. 자, 뭐 중간에 지금 뭐 다른 거 막 전통신문이 쇠퇴됐니 어쩌니 하면서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이 나와요. 넘어가고 대조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연결 어구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지? 디지털화는 자, 디지털은 뭔데 이 말이에요? 디지털화, 디지털, 그죠? Digitalization, the process of converting information. 자, 그 전환하는 정보의 어떤 그런 과정이다. 뭐로? The computer readable format.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그런 정보의 과정을 디지털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지? 자, 이런 어떤 디지털화는 월수번 태어난 거야? 생겨난 거죠, 그죠? 언제 생겨났는데? The age of electronic computer. 뭐 이 시기 자체가 전자 컴퓨터의 시기에 나왔다. 언젠데? 얼마 안 됐잖아, 사실. 그죠? 얼마 안 됐어요. 90년대, 2000년대지 뭐. During the 20th century. 그러니까 뭐 한 20세기 정도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구합니다. 요게 등장했었고, 자, 지금 보시면 병렬이라고 보기 좀 그런데 어쨌든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인데 등장했었고 얘는 과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거야. 알았지? 의미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는 얘예요. 디지털제이션 뭐 요건데 어쨌든 요게 필요로 하는데 뭘 필요로 하냐면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죠. 진보된 기술을 뭘 위해서? For distribution and display. 배포, 뭐 게시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저널리즘은 옛날 건데 디지털이라는 말 자체는 요즘 거다라는 이야기. 그치?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발입 주제적인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aken together. 두 개가 합쳐지면 뭐예요? 분사구문 이제 과거 분사구문. 분사구문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뭐 이 말이겠지. These two words 이 두 개 단어가 이 두 개 합쳐진 게 뭔데? Digital journalism이었잖아요. 요게 이 두 단어는 suggest 시사합니다 말합니다. An old practice in a new context. 자, 여기까지 새로운 뭡니까? 컨텍스트, 새로운 뭐 환경이랄까, 새로운 맥락에 있어서의 오래된 관습이잖아요. 그대로 해석하면 새로운 맥락에 있어서 디지털 세상에 있어서의 옛날 관습, 요게 지금 두 개 합쳐진 말이다. 맞지? 그러면서 이거 똑같은 말이 뭐냐면 synthesis, 어떤 뭐 통합이란 뜻이에요. synthesis.
tradition and innovation. 뭐예요? 결국에는 그냥 좀 더 이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말이잖아. 전통과 혁신의 통합. 쌤 이거 왜 빈칸해놨노? 이거 빈칸이나 이거 빈칸이나 아무거나 빈칸해도 어쨌든 주제를 다 담고 있는 건데 맞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게. 5번입니다. 자, visual channel in speech and music. 자, 말하는 거 연설과 그 다음에 음악에 있어서 시각적인 경로는 포함하잖아. 정보를 about the performance, emotional intent.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공연자의 감정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지. 공연자가 뭔가 막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연설하는 사람이 뭔가 이런 막 제스처를 취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뭔가를 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안 보고 그냥 소리 듣는 것보다는 보고 있으면 훨씬 더 느껴지겠죠. 자, 이것이 한때는 생각되어졌대. 수동태입니다. 이게 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생각되어졌대. 뭐 어떻게 생각되어졌냐면 bodily position. 몸의 자세, 신체 자세는 인코드하면 원래는 뭐 어디에 뭐 이렇게 기호화시키다 이 말인데 이건 이제 뭐 표현하다 이 정도의 개념이면 될 것 같아요. emotional state. 그러니까 이제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신체 자세가 감정 상태를 표현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신체의 자세가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뭐하는 반면에 movement.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지금 약간 반대적인 개념으로 쓰여진 거예요. 뭐 예전까지라도 어쨌든 신체 자세 자체는 정적인 거잖아요, 얘들아. 그죠? 정적인 거라서 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자세 뭐 하려고 하게? 때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인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사한다 생각했는데 기특이 나는구나. 때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르잖아. 근데 방금 했던 이거랑 이거는 동작이죠. 자세랑 동작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동작이 only encoded. 이렇게 오직 뭡니까? 동작이 표현합니다. The magnitude of that state. 그러한 상태, 그런 감정의 상태를 magnitude, 뭐 이제 어떤 뭐 그 상태의 크기야, 크기. magnitude 하면 크기만 표현한다. 언제? 한때, 예전에. 자세는 감정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동작은 그 상태, 감정적인 상태의 크기를 표현한다. 라고 한때 생각을 했었대. 그러나 나왔단 말이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니야. 그러나 recent research 이제 뭔지 그 구조적인 부분들 계속 보이죠, 그죠?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연구는 해션 보여줬단 말이잖아. 뭘 보여줬냐면 동작을 더하는 것은 to presentation 어떤 그런 공연 같은 데 있어서 이것은 adds 여기 이제 동사죠. 어떤 그런 단서를 추가하는 거죠. about the emotional state 감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단서를 더 추가하는 거다라는 이야기. 동작. 예전엔 좀 분리시켜놨는데 지금은 동작을 추가하면은 감정적인 부분들도 오히려 더해지는 거다. When comparing dynamic to static presentations, 바로 다이나믹 하면 역동적인 이 말이잖아. static 하면 정적인, 그죠? compare A to B 하면 A를 B와 비교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역동적인 거를 정적인 공연하고 비교를 할 때 이 말이겠지? 그래서 역동적인 게 무브먼트의 개념 아니에요? 정적인 게 그냥 가만히 있는 포지션의 개념 아니야? 자세.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맞지? 요걸 한 비교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뭐야 그러면? 예시야, 예시. 예를 준 거죠. Emotional attributions. 그 이제 감정의 귀인, 우리 뭐 그 앞에서 나왔었죠. attribution. 감정을 주는 것,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것 이 말이에요. were more accurate. 이게 더 정확했다. 뭐가 더 정확하겠는데? 당연히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다이나믹 프레젠테이션에서 아니면은 그 전에는 정적인 표현에서 감정을 주고
이 뭡니까 역동적인 거 무브먼트는 그 감정의 크기만 준다 그랬는데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오히려 이 역동적인 것들이 역동적인 부분이 더 많이 표현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뭐 쌤이 방금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똑같은 뭐 거의 비슷한 제스처 아니야? 요렇게 하고 있네, 그지? 손으로 강아지랑 고양이한테 요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자, 첫 번째 동작 볼게요. 기다려 하는 것 같아요. 요 밑에 지금 음식 보이죠, 그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기다려 하는데 요 밑으로 손이 탁 들어가는 순간 강아지가 뛰어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볼까? 고양이. 기다려가 아니라 하이파이브야. 하이파이브. 맞죠? 하이파이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세만 가지고는 그게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거기에 대한 거. 자, 우리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While attributions were 그 이제 감정을 이 어떤 뭐 아까 귀인 감정을 주는 것 이런 것은 were above chance. chance하면 기회 또는 뭐 우연 이런 뜻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연 위에 있는 것이다. 감정을 주는 것은 우연 위에 있는 것이다. 이 말 뭐야? 우연보다는 더 좀 나은 거다.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요 부분. In static condition. 그러니까 감정을 막 이렇게 주는 것이 static 아까 정적인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우연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반면에 with the collection emotion 어떤 정확한 감정이 이렇게 더 자주 선택되어지는 거죠. 정확한 감정이 선택되어지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with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호의 개념이네. 근데 목적 보호가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PP 형태로 적혀졌다 이렇게 보시죠. 자, 정확한 감정이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 동작이죠, 그죠? More often than any incorrect one. 그러니까 부정확한 감정보다 더 자주 선택되어서 감정의 막 귀인하는 것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당연히 우연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근데 뭐란 이야기야? 정적인 표현을 움직임을 주면 더 풍부해진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adding motion, 모션을 추가하는 것은 도와준대잖아. 그죠? 더 정확하게 refine this attribution 이 어떤 뭐 귀인을 감정을 주는 것을 이 말이었죠. 계속 refine 막 규정을 시켰고요. 정확하게 했고 이 말이야. 그 다음에 distinguish 막 이렇게 구별했죠. 감정을 with shared body position.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공유된 몸의 자세. 공유된 몸의 자세에 있어가지고 감정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아까 방금 봤죠? 똑같은 공유된 자세예요. 근데 위에 거는 기다리고 밑에 거는 하이파이브예요. 감정이 다를 거야. 맞죠? 자, 예를 들어서 happy and angry scenes. 행복한 것과 화가 난 장면은 버스 둘 다 involve raised arm. 뭐 이제 그냥 하나 예를 든 거예요. 팔을 든 거야. 아까 쌤이 그냥 이야기했다.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게? 화가 나서 때리려고 할 수도 있고, 뭐 행복해서 뭐 이렇게 손을 흔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하지만 quality of the motion. 근데 이제 그 동작의 특징, in raising those arms, 그 팔을 든다라는 동작의 어떤 특징이 distinguish two emotion, 두 개의 감정을 구별합니다. 동작의 특징이 구별합니다. 이 부분 중요한 거 아니야? 결국엔 동작의 특징이 구별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빈칸이 돼도 되겠지만 이 부분이 제일 포인트가 되겠죠. 동작이 이 감정에 있어서 구별을 합니다. 또는 더 풍부하게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